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할수록 무너지는 건 결국 당신의 마음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감정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감정 속에 당신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이 화내고 더 깊이 상처받고 더 오래 분노할수록 잃어가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랐던 이해, 기대했던 배려, 돌아오길 바랐던 진심. 그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곧 분노로 불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가 정말 당신을 위로해 주던가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이 당신의 하루를 회복시켜 줬던가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지치고, 더 외롭고, 더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분노는 감정의 불씨로 시작되지만 곧 인생 전체를 태우는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존재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그 사람의 무시 하나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내 삶의 리모컨을 상대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공격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복수를 꿈꾸는 것은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며 그 감정은 끝없는 수레바퀴처럼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분노의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따뜻하고 고요한 방패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바로 무관심이며 동시에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분노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를 주지만 무관심은 당신이 이미 벗어났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당신이 분노로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너무 오래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분노를 놓아주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분노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냉정하거나 무정한 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결코 무시나 외면 혹은 비난이 아닙니다. 진짜 무관심은 철저히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손에 다시 쥐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그 자극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심이란 그 자극에 의미를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시선을 보내든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해석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택인 겁니다. 그 선택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통제입니다. 감정의 손잡이를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힘입니다. 이 무관심의 힘은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를 자극하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점점 공허해지고 그 존재감은 내 일상에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관심은 상대가 나를 조종할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나의 내면은 점점 평온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무관심이 결코 무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기 존중이며 나를 위한 가장 명확한 보호선입니다. 감정이 나를 무너뜨릴 만큼 크다면 그 감정의 문을 닫아야 할 시점입니다. 무관심은 그 문을 닫는 방식 중 가장 조용하고
우아한 길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깊이 바라보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미움도 그렇습니다. 미움은 강렬한 부정의 형태일 뿐 여전히 관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관심만이 유일하게 그 대상에서 시선을 거두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짜로 누군가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사랑도 미움도 아닌 무관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무관심은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 손안에 들려줄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때 무관심은 우리를 지켜 올립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회복이며 무너졌던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정교한 균형입니다. 상대의 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평온입니다. 무관심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과 진심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의 잔재가 강할수록 우리는 쉽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그런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마치 바다 위에 놓인 작은 배가 바람을 거스르려 애쓰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작고 조용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감정이 올라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즉시 표출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리모컨을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끝이 떨리고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솟구친다면 우리는 이미 그들의 말과 태도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사실상 나도 당신에게 여전히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고통의 회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첫걸음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반박도 설명도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물러섭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찌를 때 바로 되받아치지 않고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 숨이 감정을 통제하는 리듬이 되고 마음을 내려앉히는 작은 닻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훈련되어 갑니다. 감정의 즉각적인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그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마치 제3자가 되어 나를 바라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지,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을 굳이 붙잡아야 할 만큼 가치 있는 대화였는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감정은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무관심의 시작점입니다. 무관심은 무시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거리를 확보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하루를 망칠 수 없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당신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 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바꾼다면 삶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격한 말이 쏟아져도 차가운 시선이 꽂혀도 그 순간 단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 내면을 지키는 조용한 전술이자 가장 첫 번째 실천입니다. 분노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치솟고 가장 느리게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한순간에 타올랐다가도 그 불씨는 오래도록 내면에 남아 마음의 구석구석을 태웁니다. 우리가 무관심을 실천하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들면 오히려
더 깊숙이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분노는 억누를수록 거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치 물잔에 잔잔히 내려앉는 먼지를 가만히 바라보듯 감정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는 파괴가 되기도 하고 회복의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분노를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단순한 깊은 숨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호흡입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의 표면에 일렁이던 파도를 조금씩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의 원인에서 잠시 눈을 떼고 나의 감정 자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부터 감정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정은 몸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기에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는 물리적인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의식적으로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과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 다스림의 중심에 자기 연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라는 질문에는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이 담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고 나는 그로 인해 속이 상했으며 내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차가운 방어가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다스린 끝에 피어나는 따뜻한 거리입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억지로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조율한 뒤에야 비로소 무관심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우리에겐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속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 심지어는 그들의 부재마저도 하루 내내 곱씹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는 철저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관심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더 이상 그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심은 공중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비워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감정들이 슬며시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생각을 심고 분노가 차지하던 공간을 나의 열정으로 덮는 겁니다. 그 열정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는 글을 쓰며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이는 음악에 몰입하거나 누군가는 햇살 아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었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의도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복수이며 동시에 회복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의 결도 달라집니다. 분노에 집중하면 모든 대화와 표정, 상황이 오해와 불신의 렌즈로 보이지만 나의 내면을 향해 관심을 돌리면 그 렌즈는 서서히 걷히고 현실이 제 빛깔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감정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 새로운 관심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감정은 제자리를 찾고 상처는 흉터가 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지만 완전히 잊히지도 않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흔적이 되고 나를 지키는 가르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줬던 감정적 에너지를 회수하고 그것을 나의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진짜 무관심의 마무리이자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물러나고 이제 당신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무관심은 타인의 손에 넘어간 감정의 리모컨을 다시 내 손에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 의도와 감정에 매번 휘둘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인생에서 멀어지고 결국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평가가 내 마음의 날씨를 정하고 그 시선이 내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처럼 무관심은 단순한 감정 기술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가장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타인의 말이 들려오지만 마음에 박히지 않고 비난이 다가오지만 내 자존을 흔들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 주는 자유의 첫 모습입니다. 이 자유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책임진다. 이 선이 분명할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와 진정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관심이란 상대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조용합니다. 분노처럼 요란하지 않고 복수처럼 강렬하지 않지만 대신 오래 남습니다. 무관심은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빛이 희미하게 남아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자유는 타인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길러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관심은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조용한 방패가 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관심은 분명 강력한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정은 방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다시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장벽을 스스로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벽은 분명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과의 연결 가능성도 함께 끊어버립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아무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고 나조차 내 감정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마비된 감정 속에 숨어버린 채로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갑니다. 무관심은 회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과 마주하기 두려울 때, 내 상처를 들여다보기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저 무관심한 척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척함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진짜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진짜 무관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용히 다루고 이해한 끝에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무관심은 감정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조율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잘라내듯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직한 대화와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용서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관심은 내가 감정을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 쓰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지 습관적인 반응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연결하려는 마음 자체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무관심은 감정을 거세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한때 나를 지켜주는 임시의 울타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회복은 다시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디까지 열고 어디서 멈출지에 대한 판단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관심이 남긴 진짜 선물입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마음을 닫고 상처를 숨기는 방식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관심은 그런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다시 나의 자리로 되돌리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무너졌던 당신이 조용히 무관심을 선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떠난 뒤에 홀로 남은 마음, 그 적막한 자리에 처음으로 당신이 앉게 됩니다. 복수 대신 선택한 고요한 침묵, 감정을 다스리며 지켜낸 나만의 평온.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모든 여정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건 그 사람이 더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였고, 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타인의 도구가 아닌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주 무너졌던 감정의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며 삶의 균형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은 이제 복수도 분노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무관심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조용한 삶 속에서 묵묵히 나를 돌보는 손길이고,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마주했기에,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다스렸기에 결국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당신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떠밀렸지만 다시 중심을 세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관심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정을 해방시키고 관계를 정돈하고 마음의 고요를 만들어낸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은 가장 우아하고 조용한 승리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화가 난 척도 괜찮은 척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조용하고 우아한 복수입니다. 말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며 그 자리를 내 삶의 방향으로 채우는 연습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그 관계를 넘어선 겁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평온을 위해 살아가세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감정이 가벼워지는 길 계속 함께 알겠습니다.